거라고 생각합니다. 다음 페이지 볼게요. 네네. 그리고 지금 질문이 있는데 지금 네, 지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중간고사, 기말고사 난이도는 어떤가요? 많이 어려운가요?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 기말고사 난이도가 중간고사보다는 훨씬 어려운 편이에요. 그리고 뭐 학업 양도 1.5배에서 2배 정도는 되는 것 같고, 중간고사는 선생님이 너무 이렇게 모의고사 이렇게 시험지도 제공해 주시고 설명도 되게 자세히 해주시고,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재시험도 없이 통과했던 기억이 나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이과를 졸업하셨으면 사실 그렇게 중간고사는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낄 정도로 저는 그렇게 느꼈었고, 기말고사는 그래도 단어 외우는 것도 꽤 되고 내용도 꽤 되니까 네, 공부를 좀 그래도 해야 통과하기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그리고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과 약대 파운데이션을 하셨을 때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? 이제 의대 학생들도 같이 사이언스를 배우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함께 학업에서 학업 동기부여 등 장점도 있었나요? 라고 물어보네요. 저 화학이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 반이 의대와 약대밖에 없어요. 지망생들이. 그래서 학생들이 무조건 의대와 약대만 있었거든요. 다른 뭐 뉴트리션이나 아니면 뭐 피지오테라피 같은 거는 다른 과목에서만 함께 했었고, 그래서 어려운 점보다는 그래도 뭐 하는 방향이 같으니까 서로 뭐 좀 더 도와주려고 하는 게 있었던 것 같고, 학업 동기부여 같은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 글쎄요. 그래서 서로 질문을 많이 하고 뭐 숙제가 뭔지 이렇게 도와주는 정도? 그 정도라고, 네, 제 경험의 바탕에서 말씀드리면 네, 그렇습니다. 그 의대 여기 듣고 계신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긴 하는데 여기 그 브라이튼 의대를 가는 의대 파운데이션이 있거든요. 그리고 약대 파운데이션이 있고요. 그리고 바이올로지, 케미스트리 이 과정은 같이 이렇게 수업을 듣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물어본 거고요. 그래서 혹시 그런 학생들 뭐 약대 학생들이 좀 실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의대 학생이 월등히 좀 좋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뭐 그죠? 차이점이 있거나 아니면 뭐 그런 부분 좀 문제가 있거나 뭐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? 아니요. 제 기억에는 약대 학생들이 좀 더 잘했었거든요. 여기서 보시면 퀵 테스트라고 그 매번 토픽이 끝날 때마다 선생님이 이렇게 자리 띄어서 앉으라고 하고 시험을 보는데, 또 결과를 받아보면은 또 이대 학생들이 뭐 약대 학생들보다 떨어질 때가 되게 많았고, 그래서 네, 뭐지 싶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네, 화학 설명을 해주시면 네. 될 것 같아요. 네. 첫 번째로 화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 수업 내용 같은 경우에는 한국 고등학교 기준으로 화학 1, 화학 2, 그다음에 일부의 올가닉 케미스트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A레벨 수준으로, 그 PPT도 A레벨을 바탕해서 만드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매번 수업 때마다 PPT로 진행을 하시고, 어, 화학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강의식 수업이었어요.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조별 과제나 뭐 조별 활동 이런 거에 전혀 없었던 기억이 나고, 어, 정원 약 20명, 이게 의대랑 약대를 합해서 한 20명 정도 한 반에서 들었습니다. 그 다음에 화학은 유일하게 주 3회, 다른 과목은 뭐 2번이나 1번으로 했는데, 화학은 아무래도 양이 많다 보니까 3회 정도 했었고, 퀵 테스트, 이게 끝날 때마다 보는 짧은 테스트 같은 건데, 채점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시간에 이렇게 주세요. 너는 그 다음에 뭐 코멘트 같은 것도 적어주시기도 하거든요. 너는 단위를 잘못 쓰는 게 그런 실수가 되게 많아서 뭐 중간고사나 파이널에는 이런 거를 보강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,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 직접 전해주시면서, 네, 그래서 이게 저는 되게 복습을 해야 되구나 하는 큰 동기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. 지금 생각해보면. 그 다음에 숙제 같은 경우에는 수업 내용에 대한 퀴즈. A레벨 보면은
그 초록색 바탕으로 한 퀴즈가 한 2쪽 정도 왜 그 토픽 뒤쪽마다 있는데 네 그런 거를 항상 숙제로 했었거든요. 그다음에 그게 파이널 그레이드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뭐 이과를 졸업하신 분들이 화학이나 바이오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냐 하면은 저는 이런 숙제만 미리미리 풀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. 뭐 A 레벨을 읽어 보거나 하는 것도 있는데 제 경험으로 말하자면 그거는 너무 막연하기도 하고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네 저는 뭐 숙제 정도 원장님 통해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랩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4월 중순에 한 번만 제출을 하고요. 일단 랩 리포트는 실험 보고서이기 때문에 실험을 해야 하는데 실험을 온라인으로 했어요. 온라인으로 수업은 한 3번 정도 한 번은 실험에 대한 얘기만 하고 그 두 번에는 랩 리포트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랩 리포트를 이렇게 개요에 맞춰서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피드백을 자꾸 이렇게 요청을 하고 질문을 하고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하면 그 튜터분들도 이렇게 페어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"피드백은 한 번밖에 줄 수가 없다." 이렇게 말을 해도 저는 이렇게 수업 끝나고 가 가지고 "한 번만 더 봐 달라."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면은 또 들어 주시기도 하고 어쨌든 채점을 하는 분들이 다 튜터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다음에 랩 리포트가 그렇게 배점이 작지가 않아요. 35%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 저는 중간고사나 랩 리포트에 그래도 자신이 있는 편이라서 기말고사에 그렇게 큰 부담을 갖지 않았어서 전 랩 리포트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. 화학에 있는 부분에서는. 시험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, 기말고사 둘 다 보고 어 목 이전 페이퍼라고 모의고사식으로 중간고사에는 제공을 해 주거든요. 그래서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음 네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다음에 유형 같은 건 또 실제로 비슷하게 나오고 그래서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. 그래서 꼭 모의고사를 꼭 풀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그다음에 시험은 수업에서 다른 문제들 위주로 공부를 하면 돼요. 그다음에 숙제 같은 것도 다 숙제를 해 오면은 그 자리에서 다 설명을 해 주시기 때문에 뭐 아니면 더 물어보고 아니면 유튜브를 찾아본다거나 하면 되고 네 그래서 그렇게 네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지금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그 계속 이제 물어보고 왜 이런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물어볼 분위기가 좀 많이 좀 되나요? 왜 한국에서는 사실 그렇게 물어보고 좀 젖잡아서 이렇게 좀 물어보고 뭐 이러기가 쉽나요? 다른 반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저희 반은 되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았었어요. 일단 이게 화학원, 화학2가 고등학교에선 한국 고등학교에서는 뭐 2 년에서 2년 반 사이에 하는 과정인데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6 개월 동안 압축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되게 질문에 대해서는 되게 웰컴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 한 번에 어렵지 자신이 답답한 거를 되게 못 참는 저도 성격이라서 질문을 되게 많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. 네. 혹시 랩 리포트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혹시 한국에서 굳이 준비를 하지 않아도 사실 이걸 일찍 준비하고 선행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네. 예, 뭐 거기 와서도 해도 충분한 건지 아니면 미리 좀 준비해야 될 게 있는지. 저는 사실 제출하기 전까지도 랩 리포트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기본 지식이 아예 없는 상태였거든요.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쓰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주세요. 그래서 인트로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되고 뭐 리절트, 분석, 그다음에 컨클루전까지 어떤 내용이 다 들어가면 이 점수를 줄게 하는 기준이 있어요. 그래서 그 기준으로 만족을 하고 뭐 레퍼런스 뭐 구글에서 서치를 많이 해서 양과 질을 잘 좋게 해서 많이 갖다 붙이고 그러면은 점수를 끌어올리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네 그래서 뭐 한국에서 미리 공부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거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, 제 생각에는. 음.
그리고 이걸 뭐 들으면 좀 애매모호하고 하겠지만 그 학교에 시작할 때 항상 가이드라인 주거든요. 화학은 어떤 범위, 생물은 어떤 범위, 왜 이런 식으로 범위를 다 줘요. 그리고 어디에서 나온다. 그리고 그 평가는 어떻게 한다. 왜 이런 그 가이드를 주거든요. 그래서 그걸 반드시 보고 그걸 해야 돼요. 무조건 외우고 무조건 많은 걸 공부하고 왜 이런 데보다도 그런 가이드라인 보고 해야 돼요. 네. 다음 페이지 좀 볼까요? 그리고 지금 질문이 있는데 아, 예. 문과 학생도 있었나요? 과학 과목 공부하는 것을 많이 어려워했나요?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, 음, 저희 나라 학생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, 어, 고등학교에서 화학이나 뭐 생물 같은 거를 공부하지 않고 오는 학생들이 많았거든요.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정말 본인이 노력하는 거에 달렸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그렇게 시험이 아예 못 풀 정도로 어려운 정도는 아니고, 음, 근데 정말 기본적인 내용을 키포인트만 잡아서 물어보시거든요. 시험지를 보면. 그래서 뭐 수업에 열심히 따라오고 성실히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브라이튼 약대 파운데이션.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. 온라인에는 4명 정도 있었고요. 저랑 같이 공부한 학생은 1명 정도 더 있었습니다. 그 다음에 제 전공이 아니라 다른 전공 같은 경우에는 한 3-4명? 네, 기숙사에서 그 정도 봤던 것 같아요. 그래요. 문과 학생이라고 하면 반드시 저한테 자료라든지 그런 걸 요청을 해서 좀 그죠? 어느 정도는 좀 커버하고 영어라든지 그런 걸 익숙해요. 한주 학생은 굉장히 좀 많이 공부를 했던 학생이고 잘하는 학생이거든요. 그래서 그 반드시 좀 준비하는 게 좀 필요하다. 뭐 이과 학생들은 뭐 물론 준비를 하긴 하지만 그 영어 준비라든지 다른 준비도 같이 좀 하시면 됩니다. 그다음에 여기는 랩 리포트인가요? 네, 이게 제가 쓴 랩 리포트를 좀 캡처해서 가져온 건데, 이렇게 리절트가 보면은 트라이얼 1부터 5까지 있는데, 이거를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세요. 그래서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고, 또 이런 과정이 있는데, 이것도 수업 시간에 배웠던 과정 중에 이렇게 주제를 뽑아오는 거거든요.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, 그래서 그렇게 크게 어렵다고 생각은 들지 않고, 네,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철저히 뭐, 내용을 채우고 한다면 점수를 받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오른쪽 그림에는 파이널 테스트를 본 거를 좀 가져왔는데, 음, 단위와 서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특히 기말고사에는 일단 음, 한국 시험에는 뭐 기억, 니은, 디귿 이렇게 해가지고 맞는 것을 틀린 것을 고르고 이렇게 객관식 시험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영국에서 공부하는 거는 그래도 서술이 되게 중요하고 키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4점이라고 표시를 했었으면 또 4점이 맞게 또 내용을 또 부풀려서 또 많이 써야 되고 네, 그런 거에 기반을 해서 방향을 잡고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어려움이 있었던 게 4점짜리라고 한다면 내용을 얼만큼 적게 쓰고 많이 써야 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구글에 A레벨 테스트 이렇게 치면은 퀘스천하고 답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에 저 예시를 많이 공부를 하면서 이런 질문에는 이 정도의 양과 질로 대답을 해야 되고 그런 거를 미리 적응을 하고 시험을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단위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는 안 쓰는 단위거든요.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게 그래서 그런 것만 주의를 하고 이런 것도 뭐 한두 번만 이렇게 적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. 파이널 그래서 우리 이쪽은 랩 리포트로 실제로 제공해서 점수를 받은 거고 여기 파이널 리포트는 실제로 화학 그 테스트를 본 거죠. 화학 과목에 대한 테스트를 본 걸 샘플로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. 네네. 예. 그래요. 그리고 하기 전에 뭐 모의고사라든지 테스트라든지 왜 기본적인 그죠? 똑같은 형식으로 좀 시험을 모의고사를 보고 파이널을 보나요? 네,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번 다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화학은 파이널은 없었어요. 근데
중간고사에서 보기도 했고 일단 선생님께서 수업이랑 숙제에서 다뤘던 것만 시험에 출제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시험을 봤는데 뭐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. 수업에 다뤘던 내용들만.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파운데이션은 특성상 외부 시험이 아니거든요. 학교 자체에서 내고 선생님이 제출하는 그죠? 만든 문제에서 내기 때문에 사실은 수업 내용에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 자료에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 외에 외부에서 가지고 온 자료라든지 다른 것도 포함이 될까요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좀 시간 낭비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가이드라인에서 나온 것만 난 열심히 하겠다. 왜 이렇게만 하면 파운데이션을 통과하는 데 전혀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음. 이거는 중간고사 페이지인데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국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래프를 분석하는 문제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뭐, 뭐 숫자를 찾고 이렇게 확률을 찾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. 이거는 원자량을 계산하는 문제고, 뭐 아니면은 이렇게 점수를 좀 주기 위한 문제. 이렇게 객관식도 있었고, 뭐 문장을 써놓은 다음에 어느 게 맞느냐 하는 거는 이런 거는 다 A레벨 교재에 정말 중요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네, 키포인트를 잡아서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해주실까요?